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짓겠다는 거하고, 그것도 저의 퇴직금과 여러 가지 자비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고, 이게 뭐가 그렇게 불법 행위인지 이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될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콘타디노입니다. 오늘은 현재 제 농장의 상태를 소개해드리고 귀농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 후계농을 1년 반을 준비하고 3월 31일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토지를 구하기 위해서 2달을 뛰어다니고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토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농업 경험이 없고 연고지도 없는 낯선 지역에 정착한 순수 창업형 후계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후계농 담당자께서 도와주시면서 6월 중순경에 토지 대출까지 무난하게 진행하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3곳에 제가 원하는 사양을 똑같이 주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한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계를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계약서를 쓰고 대출까지 진행하고 보니 벌써 7월 초였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7월 한 달간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장마 시기가 저한테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 같아요. 7월 31일부터 드디어 시공이 시작됐고요. 올해 농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액 시공업체와도 계약을 진행하고 모종과 상토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8월 12일 첫 침수가 일어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어서 태풍이 오는 아침에 농장 주변을 돌면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용 배수로가 역류했더라고요. 아마 장마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 거라고 저나 시공팀이나 짧게 생각하고 시공을 서둘렀습니다. 벌써 장마 기간 동안 지연된 작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시공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8월 31일 침수가 2번이나 더 발생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9월에 침수가 2번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총 5번의 침수를 맞습니다. 전라도권에 수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비닐온실에 추가된 시공을 여러 군데 한다는 이야기를 시공업체를 통해서 듣고 저희도 비닐온실에 적용하기로 하고 재개하게 됩니다. 하우스 기둥을 기준으로 사각형 콘크리트 벽을 침수 높이보다 5cm에서 10cm 정도 위로 올려서 시공하는 줄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양액 시설과 정기적인 시설이 많이 투입되는 기계실, 선별실, 작업 통로에도 추가적으로 콘크리트를 시공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저희는 추석을 맞았습니다. 이때 벌써 시공이 40일이나 지연되어서 모종을 냉장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완공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하지만 10월 4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군청 개발허가과 공무원분께서 현장에 나오시더니 농지법 위반이니 시공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이후 일주일을 꼬박 찾아뵙고 사정 설명도 하고 기존에 없던 설계였는데 침수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된 시공이라고 설명을 또 드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자료화해서 들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딱 잘라 원상복구만이 원칙이니까 철거해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주일은 제가 살면서 겪은 최악의 일주일이고 체중이 8kg가 날아가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분노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무기력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으면 말 그대로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신문고고 무엇을 위한 농민의 기간인지 이때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제시하는 방법이 추인허가라는 제도인데요. 현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강제 이행 처분을 또 진행을 하고 그 강제 이행 처분에 벌금을 납부한 후에 추인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앞에 무허가로 진행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래요. 근데 문제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강제 이행 처분에 대한 또 벌금, 그 다음 허가를 받기 위한 또 허가에 필요한 돈 엄청나거든요, 생각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짓겠다는 거하고 그것도 저의 퇴직금과 여러 가지 자비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고 이게 뭐가 그렇게 불법 행위인지 저는 솔직히 담당 공무원 말씀만 들어보면 제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 담당 공무원은 경상남도에 질의를 올리고 이 경상남도인 또 도청에서는 또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면서 지금 중앙정부로 간 이후에 2주가 또 지났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전화를 드리니까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고 월요일날 도청에 전화를 한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살면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공무원분께 고개를 숙여 빌고 이해가 가지도 않는 법에 대해 강제 이행을 해야 되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제가 올해만 아마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피해 금액도 고스란히 제가 안아야 되고 단지 저는 농사를 지어보고자 하는 청년 창업 후계농일 뿐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한 달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할까? 여기서 그냥 망하는 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끝까지 도전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지요. 예. 저는 그 마음으로 한 달을 버텼는데 이제 슬슬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시니까 생각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한번 시원하게 의견을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귀농, 그리고 청년 후계농, 그러고 귀촌을 하고 농업을 시작한다는 거 정말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쇼츠로 굵직굵직한 그 사례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꺾이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꺾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유튜브 합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그리고 계속 농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2번째인데 앞으로도 계속 올려보려고요. 온라인으로 농사는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우울한 얘기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콘타디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